그젯밤 서울 이태원동의 한 주점 앞. 검은 옷을 입은 외국인 남성이 일행의 손을 뿌리칩니다. 그러더니 뒤에 있는 남성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은 주점의 직원. 외국인이 주점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는 걸 제지하려다 봉변을 당한 겁니다. 직원분한테도 막 토니버터를 머리에다 붓고 손님들 줄 서 있는 데로 가가지고 또 밀고 뭐 하더라고요. 갑자기 직원분을 뭐 폭행을 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이제 턱을 엄청나게 빠르게 공격하는 거. 술에 취한 남성은 신고를 받고 주점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은 그러나 1시간도 안 돼 석방됐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1급 서기관이라는 신분이 확인된 겁니다.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주재국의 민영사상 책임에서 제외되는 면책 특권을 가집니다. 재작년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가 옷가게 직원들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가 면책 특권을 유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면책 특권을 사용할지 여부를 질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10년간 주한 외국공관원이 일으킨 범죄 건수는 총 103건. 이 중 면책 특권을 포기하고 조사를 받은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난 9일 낮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 검은색 옷을 입은 한 중년 여성이 한아름 옷을 안고 오더니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흰색 바지를 입습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입니다. 1시간 동안 옷을 보다 매장을 나선 대사 부인을 분홍색 옷의 직원이 뒤따라 나갑니다. 공교롭게 대사 부인이 입고 있던 옷이 매장에서 파는 옷과 같아서 계산하지 않고 나간 건 아닌지 확인한 겁니다.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된 직원은 사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분 뒤 다시 매장으로 돌아온 대사 부인은 직원을 강하게 잡아 끌고 심지어 뒤통수까지 때립니다. 다른 직원이 말리자 거칠게 밀며 손가락질하더니 이번엔 뺨을 내리쳤습니다. 이 직원은 왼쪽 볼이 빨갛게 부어오를 정도로 다쳤습니다. 이를 지켜본 다른 손님이 왜 때리냐, 경찰을 부르겠다고 할 정도였지만 대사 부인은 경찰이 올 때까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사건 발생 열하루가 지났지만 대사 부인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대사 부인을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대사 부인 쪽에선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면책 특권 때문에 출석을 거부해도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출석 요구를 계속 하더라도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길 가던 여성 2명을 이유 없이 마구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 팔을 물어뜯었던 러시아 외교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수단 외교관과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수많은 외교관들도 면책 특권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해당 국가가 외교관들을 소환해 자국법으로 처벌하는 방법이나 양국 간 특별 조약을 맺고 면책 특권을 빼앗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면책 특권을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양국 간의 특별 조약을 체결한다면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가능성도 있겠죠. 우리 외교부는 대사 부인이 입원하면서 경찰 출석 날짜를 늦춘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하고도 끝내 처벌을 면한 벨기에 대사 부인. 우려했던 대로 외교관 면책 특권 뒤에 숨으면서 경찰 수사는 불기소로 끝날 상황인데요. 사과조차 진정성이 없어 보여 논란이었던 이 대사 부인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걸까요? 외교관 면책 특권은 전 세계 192개국이 가입한 비엔나 협약으로 보장됩니다. 외교관과 그 가족들에게 주재국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주는 건데요. 살인죄도 피할 수 있는 게 이 면책 특권이지만 만약 본국에서 포기하면 특권은 사라집니다. 지난해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 부부가 짝퉁 가방을 판매하다 적발됐는데 미국이 면책 특권을 포기하면서 우리 경찰에 체포됐고요. 2016년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직원이 우리 경찰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는데 당시 뉴질랜드도 면책 특권을 박탈해 우리 경찰 조사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어서요. 지난 5년 동안 주한 외국공관원이 낸 사건 사고가 69건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외교관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내에서 처벌까지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면책특권을 씁니다. 4년 전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 외교관이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 그리고 5년 전 칠레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한국 고위 외교관 모두 면책특권을 내세워 한국에서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각국은 욕을 먹더라도 일단 면책특권을 쓴 뒤 해당 외교관을 조기 송환하는 등의 방법을 씁니다. 규정상으로는 범죄 외교관을 추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미소 냉전 같은 상황에서나 쓰던 거고요.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게 민사소송입니다. 벨기에 대사 부인의 경우 공무가 아닌 쇼핑 중의 범죄여서 면책특권의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논리지만 소송해봤자 재산 가압류 같은 강제 집행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벨기에 쪽에서 합의를 해야 되지 않나. 치료비, 마음이 다친 점에 대한 위자료는 면책특권의 범위가 아니라. 외교관 면책특권은 해외에서도 논란거리입니다. 미국 뉴욕의 경우 지난 2015년 외교관 차량의 불법 주차 과태료만 160억 원이 넘었는데요. 이럴 때마다 과도한 면책특권을 줄이자는 말이 나오지만 192개국이 가입한 다자간 협약을 고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시 이번 사건으로 돌아와서 벨기에 대사 부인에게 민사소송을 걸 생각이 있는지를 피해자들에게 물었는데요. 피해자들은 뭘 할 수 있겠느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